오행, 목화토금수의 본성을 살펴보면 목은 뿜어져 나오고 솟구치고 뻗어나가는 분출하는 본성을, 화는 널리 퍼지고 확산하고 팽창하는 본성을 가지고, 금은 확산되고 팽창한 에너지를 줄이고 수축하는 본성을, 수는 한 곳으로 모아 집중시켜 쌓는 응축하는 본성을 가집니다. 토는 한계성을 가지고 목화금수가 태극 밖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주재하고 조율하면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표출, 밖으로 표출되는 에너지로 본다면 화는 에너지가 가장 활발한 시기이고 수는 에너지가 가장 낮은 시기입니다. 목금은 수와 화의 중간인데 목은 수에서 화로 에너지가 상승하는 구간이고 금은 화에서 수로 에너지가 줄어드는 구간입니다. 만물을 구분 지어 보면은 1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고 하루에는 아침, 낮, 저녁, 밤이 있고 인생에는 아동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가 있습니다. 일로 보면은 시작 단계가 있고 발달 단계, 마무리 단계, 휴식 단계가 있습니다. 오행에서의 금의 에너지는 마무리하고 줄이고 한 곳으로 모으는 수축하는 성질로 볼 때에 계절로 보면 봄, 여름에 싹이 나오고 무성해지고 꽃을 피운 뒤에 결실을 맺는 가을에 해당하고 하루로 보면 태양이 지고 하루의 기운이 마무리되는 저녁과 같고 인생에서 보자면 아동기가 청년기를 거치고 난 장년기에 해당하고 사업이나 일로 보면 마무리하는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금이 많다는 기준을 보면은 금기운이 많다는 것은 금기운 하나만 두고 봤을 경우에는 3개 이상이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주의 구성에 따라서 조금 틀려질 수는 있습니다. 천간에만 금이 3개가 있다면 충만하다고 보는 것이지 많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지가 공간이나 결과, 어떤 물질적인 면, 삶의 환경, 삶의 터전을 나타내는 데 비해서 천간은 시간, 원인, 정신적인 면, 추상적인 것, 심리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정이나 사회의 환경을 나타내는 월지가 금에 해당하는 가을, 신유술월이라면 금이 더 많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금의 특성을 살펴보면 마무리하고 줄이고 한 곳으로 모으는 수축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가을처럼 뿌린 것을 거두고 마무리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끈기와 인내심을 가지고 마무리해서 결실을 얻어냅니다. 강인한 성품으로 맺고 끊음이 확실한 결단력이 있으며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라고 분별하는 냉철한 분별력이 좋고 날카로운 판단력과 그에 따른 비판력이 좋습니다. 자기 자신이 확신을 가져서 한번 굳어진 가치관은 쉽게 변하지 않는 신념과 소신이 있어 초지일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인하고 강직한 성정과 우직한 성품으로 의리가 있으며 판을 얻고 새 판을 짜는 성부사 기질과 혁명가적 기질도 가집니다. 금이 많은 사람, 금의 기운이 넘치는 사람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마무리하는 힘입니다. 이 마무리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얻기 위함인데 이 마무리하는 힘이 너무 가해지니 모든 일에 결과 중심적 사고방식을 가지게 됩니다.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결과만을 생각하기에 조급해하고 여유가 없고 빡빡한 생활을 이어갑니다. 금이 많은 사람은 분별력이 강하다 못해 넘쳐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시비를 가리는 마음, 즉 옳다 그러다를 따지기를 잘하고 표현이 직설적이고 딱딱하여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가 쉽습니다. 또한 금기운이 많은 사람은 비판을 잘합니다. 비록 옳은 말을 하였을지라도 그것이 도를 지나치면 팩트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금기운이 많은 사람은 분별하고 시비를 가리고 비판하는 힘이 강하다 보니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생각으로만 시작을 가집니다. 머릿속에 생각만 가득 차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니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기운이 많은 사람은 결단력이 너무 넘쳐서 맺고 끊음이 칼 같아서 인간관계에 여지가 없습니다. 잘 지내다가도 자신의 판단에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여지없이 관계를 끊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금을 그어서 스스로를 고립시켜서 고독하게 됩니다. 성부사적 기질과 혁명적 기질이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 모든 것을 썰어버리고 새 판을 짜는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고 강한 결단력과 강한 성정, 강한 자존심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소통이 되지 않는 고집불통이 되기 쉽습니다. 금기운이 많은 사람은 강인하고 강직한 성정이 지나쳐서 자기 식대로 상대를 쥐락펴락하려는 마음이 강하게 나타나 지배하고 통제하고 억압하는 성향이 나타나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이 너무 많아서 문제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런 단점을 고쳐 좀 더 나은 삶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이라는 게 결과만 있는 게 아니고 과정도 중요합니다. 과정에 치중하면 결과를 잊기 쉽고 결과에 치중하면 과정을 잊기 쉽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결과가 모든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해야 조급해지지 않고 빡빡한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2.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웃으면서 다가가 인사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친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이 나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웃으며 다가가 인사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행동이 사람의 마음을 여는 최고의 열쇠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셋째,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세 번 정도 참으면서 끝까지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에 호응을 해주며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려 하는 공감 능력을 기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돌아보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사라는 게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없고 모든 일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융통성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리한 분별력과 냉철한 판단력을 높이 인정하지만 나의 생각이 모두 옳고 나의 방법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살이가 정확성의 문제보다는 적확성의 문제이고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법론적으로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며 원칙적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응용하는 융통성을 발휘하여 임기응변을 가지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폭력을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진행 과정에서의 중압감, 결과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걱정, 근심,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자신에 대한 미움으로 인해 폭력성이 나타나지만 이런 폭력성이 습관화되면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폭력성이 스스럼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같은 폭력은 잠깐 그 화를 풀 수는 있지만 결국은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어떻게든 그 화를 가라앉히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어렵지만 말입니다. 동영상을 한 편씩 만들 때마다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게 되면서 해안을 가지며 좀 더 나은 아들, 좀 더 나은 남편, 좀 더 나은 아빠가 되어야지 하는 마음을 다져먹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시간을 아껴 항상 기쁜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비록 부족하더라도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